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 씨 2번에나 걸쳐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또 그것도 어제 또 많이 또 바뀌더라고요. 6시간이나 그 녹취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최초의 제보자 그분이 또 말을 번복하는 걸로 또 나와요. 네.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지금도 사실 확인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이 저강도 계엄령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가 한번 따져볼 텐데 그 전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평시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김을 뭐 용공 비리로 해서 다 잡아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계엄령이라면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평시가 아니다. 저강도 계엄령이 발령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하는 것이 과거 독재 시대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나 뭐 본인의 판단은 자유죠.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정말 일반 국민들도 지금이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까?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에 빠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건져주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줄을 잡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을 우선 했고요. 네. 무슨 완전히 우리랑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저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굉장히 고립되거든요. 외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세계로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권중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면서 사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잉 수사, 편파 수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정황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건 제보를 했던 그 증인이 네. 거짓말이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더 이어간다고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김의겸 의원이 지금 최병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권지웅 대변인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소한 이 인정할 건 사안에 인정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다. 예. 정치인은 그 어떤 상황인식이나 표현을 할 때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강도 계엄령 상태 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이라는 건 헌정 질서의 중단이에요. 저강도건 고강도건 지금 헌정 질서의 중단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런 식의 규정을 하는 건 국민 대다수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네. 저렇게 되면 정치인이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겁니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환호할지 모르지만 근데 저거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이제 권지웅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야지 아무 때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정치인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저는 이러한 부분의 핵심이
지금 며칠 전에 경찰에서 이 첼리스트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첼리스트가 와서 직접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이야기했고 네. 디지털 자료로 위치 추적이 다 된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때 김의겸 의원이 어땠습니까? SNS를 밝혔잖아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과문을 냈어요. 물론 사과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 일단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수사든 무엇이든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뀐 건 딱 하나죠. 지금 아까 나왔던 더 탐사가 참관인으로 유장해가지고 거짓 취재를 해서 뭐 녹취를 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또 새로운 진실이 나온다고 또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여기 있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을 듣지는 않고 더 탐사의 취재와 결과와 거짓 내용에 대해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사과의 땅을 번복하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태도를 바꾸고 계엄까지 이야기하느냐? 저는 일종의 팬덤 정치에 저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극성 강경 지지층들이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에 계속 포박당해서 그들의 환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민주화 시대 계엄이라는 이미지까지 떠올린 게 아닌가. 참 저는 정치인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과 동떨어졌다, 굉장히 고립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경위를 보면은 왜 저런 발언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유감 표명했잖아요. 사과도 네. 아니고 이제 나름의 알량한 자존심인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사안이 마무리될까 한번 눈치를 봤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된 거 강성 지지층이나 원래 목적대로 챙겨보자라고 하고서 지금 이제 쏟아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름으로는 이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은 검증 충실히 했을 텐데 저강도 계엄 상태라 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 발언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핑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좀 안쓰러운 생각까지 드는데 주변에서 좀 변호사 찾아서 좀 조언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범죄에 대해서 성립 가능성 더 높이는 자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찍어가지고 명예훼손성 발언이 계속 나왔는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진실을 확인해가지고 국정이나 뭐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내가 의정 활동하겠다 이런 것하고 지금 굉장히 동떨어진 걸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목적에서 발언이 나왔으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을 때 사과하고 아, 이 사실이 이랬습니다라고 했어야 아, 의정 활동 중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어질 수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관계하고는 지금 완전히 동떨어진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해명도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강성층이나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기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성립 가능성을 높이고 죄질도 굉장히 불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손해 액수로 따지거든요. 금액도 계속 올리는 것이고 지금 이제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명예훼손 범죄에서 고강도 인격 살인 범죄 행위로 전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분의 패널을 모시고 여야의 균형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으나 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다들 5분이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의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이나 되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몸값이 높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의겸이 말씀하신 법무장관의 지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리니까 저도 뭐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네.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네. 전혀 없다 이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억 원이라는 걸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건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무식 교수님. 저는 10억 원을 가지고 이제 너무 높게 불렀으니까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너무 높게 친 거 아니냐는 비아냥을 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제가 그걸 되받아쳐서 한번 김의겸 의원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게 좀 이 싸움, 이 무리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제가 볼 때 김의겸 의원의 몸값을 너무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좀 알리고 하죠. 그럼요. 정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강성한 지지층이든 열성 지지층이 있으면 자기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한동훈 장관과 지금 거의 계속 맞상대를 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옳든 그러든 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 10억 몸값이 한동훈 장관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한동훈 장관을 맞받아치고 내가 한동훈 장관과 싸울 수 있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열광하는 소수의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싸우는 장군이다라는 것을 하면서 정치인 김의겸의 체중을 계속 올리는 저런 효과가 있어서 몸값이 그렇게 높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굉장히 허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심에서 동떨어진 몸값을 올려봐야 그것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권지웅 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첼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이것이 사실 그 제보자가 거짓이라고 말한 만큼 사실은 계엄사령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김의겸 의원이 좀 짚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보를 받았고 제보의 녹취록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입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의혹 제기만 했던 걸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한 장관이 이렇게까지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과거에 입법부의 구성원이 의원들이 예를 들면 김용판 의원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도 돈다발 사진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죠. 근데 그것 자체가 당시에 엄청 근거가 있었다기보다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소하면 되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의혹 제기 자체가 아주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였는가 아니면 좋은 어떤 민주적 사회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용판 의원은 제보자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직접 자기가 그 당사자라고 하면서 제보를 했던 걸 믿었던 건데 이 사안은 그 제보자가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첼리스트가 따로 있었잖아요. 뭐 직접 당사자는 근데 완전히 배제하고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안 했으니까 알아봤을 경우에 이게 의혹 폭로 자체가 안 될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올라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이재명 후보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엄밀히 사안이 다르고 지금 입법부와 정부의 사이로 보려면은 의정 활동이 정당한 걸로 보여야 되는데 한동훈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볼 만한 사안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건 고도의 악의성을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사안이 굉장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이나 고의가 조각되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이 10억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지금도 이제 반성하지 않고 본인 몸값을 이렇게 높게 책정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비아냥대시는데 법적으로 이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김의겸 의원의 불법 행위의 고도의 불량한 죄질에 대해서 매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을 돌아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액수는.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고 그 속뜻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서로 뭐 협업, 협조 체제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인 수준 일입니다.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아하. 선발이 잘 안 맞았죠. 국감 때 그냥
불시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이 더 탐사라고 하는 언론 매체에서 매체에서, 예. 아침부터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걸 미리 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뭐 답변을 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단 의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면책 특권이 생기는데 그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건 뭐 의원직 내려놓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건 본인이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권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나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 이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그 당당히 맞서겠다는 걸 그냥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앞으로 법정에 가면 네. 법정에 뭐 갈 것 같은데 네. 가면 면책특권 주장할 거요? 그리고 이제 이쪽 검찰에서는 자 이게 면책특권이더라도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서 했으면 면책특권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네네. 검찰은 그렇게 주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될 경우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면책특권입니다. 그때 김의겸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정말 면책특권 뒤에 숨는지 안 숨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면책특권은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 민사배상만 청구한 게 아니고 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등등으로 형사 고소도 했어요. 근데 이제 형사 사건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당한 고의성이 있어야 면책특권이 배제되는데 김의겸 의원이 알고도 그랬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동훈 장관도 모르지 않지만 어쨌든 형사 고소까지 한 거라고 보고 근데 민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계시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민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네네. 그 민사상의 책임은 지게 될 텐데 앞서 이제 10억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억 다 인정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명예훼손에 그렇게 많은 그 손해배상 액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비록 국회의원이 좀 부당한 질의를 하고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본인에 대한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법 집행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전을 전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충분히 사실은 김의겸 의원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층에서 열광을 받지만 정치적 데미지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저는 한동훈 장관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면책특권을 떠나서 내가 어쨌든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겠다. 그건 이제 지금 김의겸 의원의 본인의 자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법정에서는 면책특권 적용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가짜 뉴스 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고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 상황이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